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19학년도 고려대 편입논술 사회계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특히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개요를 짜는 연습을 저와 같이 해볼 겁니다. 네. 고대 편입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문제 1번에 400자 요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까지 고대가 편입논술을 딱 3번 해왔는데요. 2008, 2019 2년간은 지금 이렇듯이 문제 1, 문제 2 나누고 첫 번째는 400자 요약 문제, 두 번째는 타, 설명, 평가, 비교, 자기견해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020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어떻게 나왔냐? 지금 보면 400자, 1200자 해서 80분의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60분의 시간을 주고 60분에 한 문제 1400자의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물론 요약이 사라지고 요약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요약을 하고 평가해라, 비교를 하고 평가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는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는 60분 한 문제로 바뀌었지만 언제 다시 이렇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2019년, 2018년 고대 문제도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된 대로 문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대로 개요를 한번 짜볼게요. 잠시만요. 자, 문제 1번. 문제 1번. 논지를 요약하시오. 제시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도 드릴 거지만 한번 읽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1번 문제 400자 요약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문장이 몇 자라고요? 50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얼마만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알아야 부담감이 적어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400자 쓰기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를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몇 문장을 써야 되죠? 8문장을 씁니다. 8문장을 쓰고 400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신문 기사나 논문이나 이런 걸 칠 때 200자마다 한 문단으로 나누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400자를 한 문단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써서 붙은 학생도 저는 많이 봤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400자는 두 문단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보면은 두 문단으로 나눠질 수 있게 잘 나누어져서 잘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때는 무조건 두 문단으로 가도록 시킵니다. 400자를 한 문단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대로 된 논지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8문장을 쓸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우리는 8문장에 1번의 요약 문제를 풀 거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되실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100점 맞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감점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감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다른 제시문이나 수시나 지문들 요약하는 연습하시면서 논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1번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개요가 8문장을 두 문단으로 나눠서 쓴다. 이게 첫 번째 개요고요.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면은 1에서 제시된 논리를 이용하여 2와 3의 SNS와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쓰여 있죠. 앞으로도 설명드릴 기회가 꽤 있을 텐데 이 말은 뭐냐? 1을 바탕으로 2를 설명하시오. 간편하게 쓴 거예요. 2에 SNS 이런 게 있지만 또한 1을 바탕으로 3을 설명하시오. 이런 구조를 띄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먼저
1을 요약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1을 요약을 그쵸? 근거에 대한 제시문의 정리가 있어야 1을 요약으로 2를 설명하고, 다음에 또 1을 요약으로 3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개요를 짜는데 어려워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1에 대한 요약을 어디서 했죠? 그렇죠. 여기서 1번 문제에서 1의 요약을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현장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두 문제를 쓸 거지만 이 문제 하나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1번에 이미 요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에서 요약을 한 번 더 쓴다? 네, 이 답안은 좋지 못한 답안입니다.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1번 문제와. 좋지 못한 답안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떨어집니다. 네,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글을 써서는 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잠시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1을 요약하는 것이 아닌 1이 1번에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위에다 쓸게요. 2를 요약합니다. 2를 요약하고 1로 2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마찬가지겠죠. 3을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3을 요약하고 1로 3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약을 이렇게 큰 틀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복되는 거 없이, 1번과 중복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주의한다기보다 이제 개요를 제 분량상을 어떻게 치냐면은 우리가 단독 문제 400자로 한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 요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약 자체가 2번이든 3번이든 절대 400자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독 문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단독 문제도 아닌데 그 안에 하나의 문제 안에 있는 제시문의 요약이 단독 문제의 요약 분량보다 많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 이런 문제 있을 땐 대부분 200자에서 300자 사이의 분량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또한 200자에서 300자 사이가 좋은데, 저는 여기서 200자를 쓰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이제 요약을 200자를 쓰고 1에서 2를 설명하라. 제가 설명평가 뭐라고 했었죠? 저번 연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평가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두 문장에서 한 문장에 50자에서 250자가 나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총 분량이 얼마죠? 2번이 1200자 쓰기예요. 그냥 연대든 고대든 1200자를 일단 기본 한 문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년 기준으로 고대가 1400자 쓰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긴 했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1번과 2번을 합치는 연습 또한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것까지 연습을 한 학생들은 아무 무리 없이 잘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저희는 1200자 분량 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자, 200자. 그렇다면 각각의 얼마를 쓰는 게 좋을까요? 분량도 대꾸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400자를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요구한 듯이 1의 논리를 이용하여 2와 3을 설명하는데, 2를 설명하는데 600자를 쓰게 되는 거고, 3을 설명하는데 600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평가는 주의근상 한 문단으로 250자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400자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설명에서. 이 말은 뭐냐? 이 부분이 제가 다른 강사분들이나 논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뭐랄까 차별화가 되는 점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서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의 이 설명평가를
2개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근상을 2개를 원해요. 2개를 원한다는 건 뭐냐? 주장은 하나입니다. 주장은 한 개지만 이유, 근거, 상술, 이유, 하나 할게요. 근거, 상술 이런 식으로 논점을 2개 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문제 푸시면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문제에서 1에 제시된 논리를 이용해서 2와 3을 설명하시오. 그럼 이 사이의 연관성, 이 연관성 한마디로 1에 있는 관점과 2에 있는 관점을 연결시키는 건데 대부분의 이유, 근거, 상수를 쓰는 게 뭐냐? 관점을 하나 갖고 온다는 건데 저희는 400자를 쓸 때는 관점 2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타 학생들이나 이제 뭐 떨어지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은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유를 1개 제시하는 거와 2개 제시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1개를 씁니다. 물론 1개 쓴다고 떨어진다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붙었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붙는 이유는 2개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 2개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이제 개요편 마무리 할게요. 네. 그래서 2번 뭐다? 이번에 이 요약 1에서 2 설명 그 다음에 3 요약 그 다음에 1로 3 설명 이렇게 보고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네 문단이 나오게 되고 각각은 200자, 400자, 200자, 400자로 우리는 총 1200자를 맞출 겁니다. 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끝났지만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먼저 2를 요약하고 3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1로 2를 설명하고 1로 3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죠. 문단을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하고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요약 같다 설명 같다 요약 같다 설명하면 본인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잘 안 돼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물론 논술에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논술에는 뭐다? 합격하는 답은 있다. 근데 이걸로도 합격할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보단 이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 요약을 보여주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채점자에게 잘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요약하면 어쩌자는 거지?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뒤에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고 이 문제가 뭔지 안다고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 설명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 편한 거 알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르치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는 직접 1번 요약 쓰는 법, 그 다음 2번 1200자 설명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쓰면서 쓰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